오늘 소개할 사연은 미국의 한 의학 박사에게서 온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서양 의학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믿었던 그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서양 의학으로는 손쓸 방도가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한의학 치료를 받아보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 후 믿을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학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도 바꿔놓을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이 의학 박사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학 박사 존 맥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기 직전인데 침 몇 방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정말 믿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저 누군가 떠벌리는 전설 같은 게 아니고 저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것은 지난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미국 동부의 한 산악지대에서 하이킹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은 맑은 날씨와 시원한 바람 덕분에 기분이 매우 좋았죠. 저는 자연의 웅장함과 고요함을 만끽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금세 그 눈발은 폭설로 변했고 산속의 길은 순식간에 눈으로 덮여 사라졌어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맸습니다. 눈이 쌓이면서 길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고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추위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고립감까지 몰려왔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구조 요청을 했지만 험난한 지형과 악천후 때문에 구출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산중에서 그저 구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굳어지고 손끝의 감각은 서서히 사라져갔고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1시간이나 지났음을 가리켰고 저는 눈 속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설과 강풍이 몰아치면서 체온은 급격히 뚝 떨어졌고 손과 발은 완전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추위는 자비가 없었죠. 제가 느낀 추위는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라 뼛속까지 얼어붙는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손가락은 아프다는 감각을 넘어서 통증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어요. 특히 오른손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은 한눈에 봐도 새까맣게 변하기 시작했고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동상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심각한 동상은 피부와 조직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근육과 뼈까지 손상시킬 수 있었죠. 즉, 제 손가락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 이 손가락은 더 이상 쓸 수 없겠구나.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손가락을 잃게 된다면 난 어떻게 될까? 의사로서 이 손으로 줄곧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그 손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상은 이미 오른손뿐 아니라 양손과 발끝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급담요로 감싸 체온을 유지하려 애썼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헬리콥터로 이송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산악지형에서 헬리콥터의 이송은 쉽지 않았어요. 눈보라가 날리고 기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구조대는 신속하게 저를 헬리콥터에 태워 이륙했지만 이미 제 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동상의 고통과 점점 얼어붙어가는 감각 사이에서 혼미해져 갔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때부터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의 오른손은 마치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은 감각을 잃은 채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왼손도 상황이 심각했고 발끝은 이미 푸르게 변색되어 있었고요. 응급실로 옮겨지자마자 여러 외과 의사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제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두웠고 속삭이는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주치의가 곧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보세요. 괴사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절단을 피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의사도 제 손을 가리키며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혈액 공급이 이미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절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절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면 내 경력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의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다시는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걸까? 절망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의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나의 손끝에 달려 있었는지를 알기에 손가락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직업적인 자부심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손가락이 없다면 나는 의사를 그만두어야겠지? 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설명을 이어가던 의사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는 잘려나간다 라는 단어만이 메아리 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계속해서 여러 치료 방법을 논의했지만 저는 마치 고립된 섬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 놓인 현실은 냉정하고 잔인했습니다. 절단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내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었다는 것. 그 생각은 저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밀려오면서 저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끝인 걸까? 다시 한번 커다란 상실감이 덮쳐왔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이대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는 걸까? 하고 싶은 질문은 많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친구이자 동료 의사인 마이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한의학에 관심이 많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이었기에 저와 종종 다양한 의학적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존, 믿기 어렵겠지만 침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때? 라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침? 농담하는 거지? 저로서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양 의학의 틀 안에 익숙해진 제게 침술이 동상 치료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마이크는 단호하고 진지한 얼굴로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해봐야 하지 않겠어? 손가락을 잃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에는 뭔지 모를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결국 저를 움직였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마이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뉴욕의 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은 팔을 감싸고 마이크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고개를 돌려 보이는 병원 벽에는 동양적인 그림과 병풍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한테 익숙한 서양 병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이국적인 그 냄새와 차분한 조명에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한의사는 우리를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강한 신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제 손가락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의 색과 상태, 붓기의 정도를 꼼꼼히 확인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번의 침 치료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자극하는 것이죠. 과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저는 속으로 계속 의문을 품었지만 마이크의 눈빛과 한의사의 태도에 이상한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은침들이 그가 쥐고 있는 손끝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길에는 놀라운 안정감과 숙련된 동작이 느껴졌습니다. 침이 하나씩 제 손가락 주변에 피부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처음 침이 들어가는 순간 손끝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워졌던 손끝에 생명력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혈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침이 차례로 들어가자 갑자기 손가락 끝에서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 감각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었고 순간 저는 몸이 굳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한 모든 의학 지식과 경험이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서양 의학에서 확고히 믿어왔던 이론과 개념들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로운 현상에 온전히 집중하기로 했죠. 순간적으로 잊고 있던 감각들이 전부 되살아나면서 저는 이 침술의 힘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내 몸속 어딘가에서 확실히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한의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한의사는 제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하며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의학에서 손가락 절단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면 침 몇 방으로 완전 나아질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침대에서 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검게 변색되어 죽어가던 손가락에 조금씩 본래의 색을 되찾고 있었어요. 검붉게 변해버린 피부가 약간 연해졌고 손끝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며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착각이 아닐까?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변화일까?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느낄 수 있는 변화였죠. 그 감각은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존재했고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 없던 저는 즉시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다급하게 말했어요. 마이크, 너 말이 맞았어. 뭔가 일어나고 있어. 손가락이 살아나고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 순간의 감정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렬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저는 매주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첫 주,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가 지나면서 손가락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회복되어 갔어요. 매번 침을 맞을 때마다 저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고 마치 손가락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매번 한의원 문을 나설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손가락의 색은 점차 본래의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외과 의사는 제 손가락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는 마치 눈앞에서 기적을 목격한 사람처럼 멍하니 제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절단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했던 손가락이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그 의사는 제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서양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제 스스로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의학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가능성 덕분에 다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이제는 저도 마이크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가락이 다시 살아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침치료의 결과였고 그 순간부터 저는 한의학의 깊이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치유의 힘이 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의학의 잠재적 힘과 가능성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한의학이 모든 질환과 상황에서 기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만능의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의학은 서양의학의 범주를 넘어선 독특한 치료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서양의학이 주로 눈에 보이는 증상과 병변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한의학은 신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과 균형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자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한 손가락 치유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이후에도 여러 환자들이 한의학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만성 편두통으로 고통받던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는 수년간 심한 편두통에 시달리며 다양한 약물 치료와 신경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서양 의학적 접근으로는 편두통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쳤죠.
환자는 매일 진통제에 의존해야만 일상생활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위장 문제와 만성 피로까지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죠. 그는 한의학이 편두통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었던 한의사는 저한테 했던 것처럼 환자의 얼굴색, 혀의 상태, 맥을 짚어보며 그의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했어요. 그건 서양 의학에서 보지 못한 통합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편두통의 원인을 단순히 뇌와 신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과 장기간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봅니다. 한의사는 간열이 머리로 올라와 발생하는 두통으로 판단했어요. 간이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과도하게 열을 발산하고 그 열이 머리로 전해져 편두통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환자에게는 생소했지만 그는 의사의 설명에 어느 정도 설득될 수밖에 없었죠. 치료는 침술과 한약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침술을 통해 간의 열을 내려주는 혈자리를 자극하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침이 특정 혈자리에 들어가자마자 환자는 머리 한쪽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조금 덜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요. 이와 함께 한약도 처방되었습니다. 간의 열을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약재가 포함된 처방이었죠.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환자는 처음으로 하루를 진통제 없이 보내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두통이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빈도와 강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침술과 한약 치료를 받은 환자는 몇 주 후에는 두통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더 많아졌고 2달 뒤에 그는 거의 모든 편두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그 이후에도 한의학적 치료를 유지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한의학을 접하기 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신경을 조절하기 위해 복용했던 여러 약물들, 그로 인해 망가진 위장,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피로와 우울감까지 모두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한의학이 증상뿐 아니라 그 증상의 근본 원인에 접근해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아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의 사례는 단지 편두통을 치료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각기 가진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증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 몸의 치유 잠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을 깨우기 위한 접근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의학의 경계를 넘어서 한의학과 같은 대체의학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그 나름의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환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치료법이든지 간에 새로운 시도와 접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한 방식에만 의존하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이 제게 그랬듯이 때로는 예기치 않은 방법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조언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떤 인상을 남겼나요? 구독자 여러분은 평소 서양의학과 한의학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하거나 선호하셨나요? 오늘 소개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길 바랍니다. 각기 다른 의학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더 나은 치료와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